자, 그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비디오 기능이 여러분들 PC 없다면 이제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으면은 이걸 한번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블럭들을 사용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비디오 동작이 이제 비디오를 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가 비치게 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에 비치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이 손의 위치를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카메라에 비친 손, 움직이는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줘요. 이게 좀 주변에 다른 것들이 많이 가리거나 그러면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좀 단순한 환경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보시면 손을 얘가 잘 캐치를 해줘요. 그래서 비디오 동작의 관찰값은 손 동작이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방향계를 기준으로 손의 방향값을 측정을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양의 값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음의 값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대를 기준으로 관찰하면 무대 내 모든 비디오의 동작과 방향을 관찰할 수 있고요. 스프라이트를 기준으로 관찰하면 스프라이트의 비디오 관찰 영역 내에서만 비디오의 동작과 방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비디오 동작에 대한 무대에서의 관찰값, 그러면 관찰 가능 대상은 1, 2, 3, 4, 1, 2, 3, 4인 거고요. 비디오 동작에 대한 스프라이트에서의 스프라이트죠. 무대가 아니라 무대는 1, 2, 3, 4 되는 거고 스프라이트에서의 관찰값은 3, 4만 되는 거예요. 여기 스프라이트가 있죠. 이 스프라이트에 손이 닿을 수 있으니까 이 3, 4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디오 방향에 대한 무대에서의 관찰값. 자, 방향이니까 관찰 대상 1, 2, 3, 4 가능하고 방향에 대한 스프라이트에서의 관찰값은 3, 4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카메라 켜놓고 손으로 이제 하나씩 움직이면서 해보시면은 재미있게 즉 프로그램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비디오 감지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제 투명도를 0으로 정하고 비디오를 켜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투명도가 0이면 투명도가 100이면은 다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고요. 투명도를 0으로 해버리면은 배경 위에 카메라가 완전히 나와서 배경이 전혀 안 보이게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만 화면에 보일 겁니다. 자, 비디오를 켜고 자, 무한 반복하는데 비디오 방향에 대한 스프라이트에서의 관찰값이 0보다 크면 이만큼 움직일 거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이제 무대의 양과 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플러스로 처리가 된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원점인 거고 여기가 X축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이게 340이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180, 240이었던 것 같네요. 240. 플러스 240까지 가고 여기는 플러스 180까지 갑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80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40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인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니까 이 관찰값이 플러스가 되니까 참이 되는 거고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스프라이트 비디오 방향에 대한 스프라이트에서의 관찰값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고양이 스프라이트도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물론 요거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가 켜져 있어야 돼요. PC에 웹캠이 달려 있어야 되고 웹캠에 여러분들의 손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손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간단하게 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를 시작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 이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 상태에서 스프라이트 고르기로 들어가서 마우스 뭐 동물들 중에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자, 쥐를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쥐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름을 쥐라고 고쳐 보겠습니다. 쥐. 자,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왔죠. 이제 이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서 좀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키보드를 눌렀을 때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자,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스프라이트에서 반복, 무한 반복,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동작에서 자, 방향, 몇 도 방향을 보기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움직이기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90도 방향 보기 움직이기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90도 해주면 자, 뒤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90도 해주면 뒤로 움직일 거고요. 위로 가고 싶을 때는 0도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0도로 0도에서 움직이기. 아래쪽은 180도. 그래서 180도에서 움직이기. 이렇게 해주면 위아래 좌우 움직이는 건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자, 방향은 저렇게 잡아주고 이만큼 움직이게 해놓으면 아주 조금씩 움직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조금씩 내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제어해서 조건 만약 뭐뭐라면 얘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으면 위로 가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로 가는 건 이 자리에 이제 0도죠. 0도. 0도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여기가 위쪽 화살표 키가 눌려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코드 탭 중에서 감지 쪽을 찾아보면 있겠죠. 감지해 보면은 뭐 마우스 포인트 닿았는지 뭐가 쭉 있네요. 자, 키가 눌려졌는지 여기 스페이스 키를 눌렸는가 이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스페이스 자리를 클릭을 해보시면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다양한 종류의 키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키보드에 있는 거의 모든 웬만한 키들은 다 있습니다. 영어, 숫자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 화살표 키가 눌렸는가 이게 참이면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속 한번 해볼까요?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주면 되죠. 얘가 계속 되어 있는 거고, 이제 키보드를 누르면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요거를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를 지금 무한 반복으로 쏴줘야 되겠네요. 무한 반복하기 이렇게. 자, 시작하면 얘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건 현재 실행 중이라는 얘기고요. 키보드 누르면 위쪽 화살표 위로 내려가죠. 딴 거는 아직 우리가 이제 설정을 안 했으니까 안 움직입니다. 자, 무한 반복해서 요거까지는 됐고 얘를 복사하기 해서 이제 위쪽 화살표가 아니라 아래쪽 화살표일 때는 0도가 아니라 180도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위쪽, 아래쪽, 세 번째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는 이쪽을 봐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는 그냥 9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90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실행한 다음에 키보드로 눌러서 얘가 전후 좌우 잘 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예. 자, 키보드를 사용해서 쥐가 잘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좀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이제 피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크기를 여기 형태 눌러서 이제 보라색 나오는 여기 크기 보면은 크기를 몇 %로 정하기가 있어요. 맨 위에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크기를 50%로 정하기. 이렇게 해서 실행해주면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크기가 좀 작아졌으니까 이제 좀 쥐 같죠. 아까는 고양이 크기랑 같아가지고 거의 쥐가 아니라 거의 괴물쥐 같았는데 예.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키보드로 쥐를 움직이는 거죠. 여기 이제 마우스 이제 뭐 키보드 입력을 얘가 감지해서 그걸 프로그래밍 안에 우리가 추가해서 집어넣어준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쥐는 찾았고 고양이를 넣을 차례입니다. 다시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고양이를 하나 찾아보죠. 캣 해서 찾아보시면 이 기본 고양이 말고 여기 캣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캣2. 자, 요 고양이에다가 스프라이트 선택하고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쥐는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코드를 넣었죠. 자, 각각의 스프라이트마다 코드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G 스프라이트 여기다 고양이 코드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고양이 스프라이트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고양이에 관련된 이제 코드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순서대로 해보죠. 자,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는 얘가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숨기기가 여기 아래쪽에 숨기기 보이기 있죠. 그래서 숨기기 보이기, 숨기기를 맨 먼저 해주고 아래쪽에서 뭐 처리를 해준 다음에 보이기를 해줄 겁니다. 크기를 얘도 지금 너무 크니까 50%로 좀 이렇게 좀 줄여줄 거고요. 바로 시작하지 않고 1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거는 어디 있었죠? 제어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어에 1초 기다리기 있죠. 요거를 집어넣어주고 자, 시작하면 고양이를 숨기고 크기를 50%로 줄인 다음에 1초 기다리고 무한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 반복할 때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거예요. 자, 마우스 클릭했는지 여부 판단하는 건 감지 쪽에 가보면 있겠죠.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뭐 이런 거 있죠. 요거 있고 또 쭉 보면 여기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도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여기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있네요. 요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이 조건을 제어 안에서 만약 뭐뭇이라면 만약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이제 고양이가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한 반복 안에 만약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고양이를 보이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번 더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코드가 이렇게 썩 잘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사실 무한 반복이 필요 없어요. 만약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이러면은 이제 보이기를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반복하다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클릭했으면 보이기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아래쪽에다 무한 반복하기를 집어넣어주고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G 쪽을 볼 거예요. G 쪽을 보고 G 쪽으로 움직이고 0.2초 기다리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움직이기 여기 동작 탭에 보면 있고 마우스 쪽 보기,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있죠. 요거 쭉 가져다가 여기를 바꿔주는 거죠. G 쪽 보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G 쪽을 본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이는 건 여기 10만큼 움직이기 가져다가 3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겠습니다. 3만큼 움직이게 해주고요. 기다리기 0.2초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기다리기 있죠. 요거 똑같은 거 기다리기 제어 탭에서 가지고 와서 0.2초 기다리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은 가만히 있자. 저걸 빼먹었군요. 처음에 고양이가 시작하는 위치, 요 정도에서 시작해야 되죠. 시작하는 위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했으면은 보이기를 하는데 보이기 전에 시작 위치 XY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동작 탭에 가보면은 여기 X 얼마, Y 얼마로 이동하기 있죠. 이걸 가져다가 보이기 바로 위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값으로 x는 마이너스 150, y는 마이너스 130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 된 것 같네요. 한번 해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G만 움직일 수 있는데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무 데나 마우스 클릭해 보면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안 되네요.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본데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G는 잘 움직이는 거 확인했고요. 자, 고양이가 클릭했을 때 숨기기, 자, 그 다음에 보이기 이렇게 보면 저 1초 후에 얘가 보여야 되죠. 이렇게 다시 1초 후에 이게 딱 나오는 건 문제 없고, 그리고 무한 반복하기 안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얘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여기서 제가 이 무한 반복하기를 잘못 넣었네요.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자, 어떻게 제가 뭘 실수했냐 그러면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도 자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무한 반복하기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무한 반복하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만약 요 조건이 맞으면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 안 하고 여기로 넘어가겠죠. 무한 반복하기로. 그러면 여기만 계속 주구장창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조건은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한 번만 확인해보고, 마우스를 나중에 클릭했을 때는 마우스 클릭했는지 여부를 얘가 안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무한 반복하기 이 부분이 여기 바로 보이기 바로 밑으로 가야 돼요. 자, 그걸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요거 빼서 보이기 바로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했는지, 자, 무한 반복하기 안에 마우스 클릭했는지 확인해서 클릭했으면 이 자리로 가고, 고양이가 보인 다음에 무한 반복하기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다 안 하고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마우스 클릭했는지 여부를 계속 묻다가 클릭해야만, 이 무한 반복하기는 클릭해야만 XY 좌표로 움직이고 보인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해보면 이번엔 될 겁니다. 1초 후에 얘가 보여야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면 이제 보이죠? G를 막 쫓아오고 있죠? G 방향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와서 완전히 겹치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됐네요. 여기까지 잘 됐고요. 자,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았으면 잡았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고,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걸 또 표시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쥐와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다가 좀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쥐 스프라이트에다가, 자, 만약에 고양이에 닿았는지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제어. 그래서 만약 고양이에 닿았으면 감지해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요걸 쭉 가지고 와서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캣. 자, 캣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름을 고양이로 바꾸죠. 스프라이트 이름을 고양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여기서 고양이에 닿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닿았으면 소리를 내주겠습니다. G 소리를 찍이라고 이렇게 내주죠. 찍을 2초 동안 말한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다 정지를 시킬 겁니다. 제어해 보면은 요 아래쪽에 멈추기 있죠. 멈추기. 자, 그래서 특정한 이 스크립트만 멈추게 할 수 있고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멈추게 할 수 있고 모두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모두 혹은 이 스크립트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 스크립트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찍을 2초 동안 말하고 요 G 스크립트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멈추게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고양이는 아직 움직여야 되니까 자, 고양이도 이 아래쪽에다가 0.2초 기다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뭐뭐이라면 이거 집어넣어 주고요. 자, 만약 G에 닿았는지죠. 이번에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니까 고양이가 G에 닿았는지를 감지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G에 닿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G에 닿았으면 이제 말하기 이제 잡았다 혹은 냠냠 뭐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겠죠. 잡았다를 2초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냠냠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냠냠을 2초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멈추겠습니다. 제어해 보면은 맨 아래쪽에 멈추기 있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멈추는 거죠.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무한반복 안에다가. 그래서 0.2초 기다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G쪽 보다가 3만큼 이동하고 기다렸고 그 다음에 G에 닿았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닿았으면 잡았다, 냠냠 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주면 고양이가 이렇게 찾아올 거고 G는 이렇게 도망을 갈 거고 지금 고양이가 너무 느려서 안 잡힐 것 같네요. 웬만해서는 잡혀보겠습니다. 자, G는 찍, 고양이는 잡았다, 냠냠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죠. 자, 스크립트가 다 정지했으니까 멈추게 했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키보드를 눌러도 키보드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스크립트가 정지했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쥐와 고양이 술래잡기까지 만들었고 하나 더 배경을 바다로 해서 바다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좀 제한을 둬야 되겠죠. 이게 너무 넓으니까 쥐가 도망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경 클릭해주고 여기 보니까 뭐 실외 혹은 이제 바다 있었는데 이제 말리부 비치 말리부였네요. 여기 비치 말리부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해서 배경을 이렇게 비치 말리부로 해주고요. 요 부분 바다 색깔 사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떤 색에 닿았는지를 이건 고양이 스크립트에 넣어주면 안 되겠죠. G 스크립트에 넣어줘야 되죠. G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다시 크기를 좀 줄여주고 여기다가 바다색에 만났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지 탭에 보면은 어떤 색에 닿았는가 요거 있죠. 요거 가져다가 여기 색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색을 클릭을 하면 색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우리는 요걸 쓰겠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확대가 되면서 보여져요. 그래서 요런 바다색을 클릭을 해서
바다색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정확한 색이 들어가니까 이제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요 색에 닿았는지 저 여부를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 줘야 되죠? 고양이에 닿았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걸 그대로 좀 복사해 가지고 쓸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고양이가 아니라 이 색에 닿았는지를 보는 거죠. 이제 요건 버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 바다색에 닿았으면은 찍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똑같이 찍이를 이쪽 동안 말하고 멈추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 된 것 같네요. 자, 시작해보면 다시 시작해보면, 자, 마우스 클릭하면 고양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도망가다가 바다로 가면 바다를 만나면서 찍으로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쥐는 다 된 것 같네요.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카메라의 비디오 감지 기능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뭐가 쭉 있죠,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 이제 비디오 동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가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면은 음악, 펜, 비디오 감지 있는데, 여기서 뭐 메이키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비디오 감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 확장 블럭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디오가 있어야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비디오 동작에 대한 스프라이트라든지 뭐 비디오 켜기, 투명도를 얼마로 정하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다 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하나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확장 누르셔서 여기 비디오 감지 이 부분에 사용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능과 메시지 방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이벤트라는 걸 좀 볼 건데요. 이벤트는 사건이죠.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 즉, 일상의 많은 행동은 이벤트 때문에 수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도 스프라이트들이 반응해야 될 다양한 이벤트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키보드 입력을 한다든지 마우스 클릭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이벤트들과 함께, 즉 키보드로 위쪽 화살표를 누를 때, 아래쪽 화살표를 누를 때, 마우스의 오른쪽 그 버튼을 클릭할 때 이런 이벤트가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건에 해당된 어떤 명령들이 수행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싶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자, 이벤트 주도형, 이벤트 드리븐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은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서 기능 대부분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 아닌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삼각함수라든지 아주 복잡한 그 수학 계산을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거 뭐 그 sin x 이거죠. sin x 값을 찾아내는 함수를 프로그램을 구했다. 혹은 x하고 y하고 z라는 세 개의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하이퍼볼릭 함수들을 이제 계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로그 함수들을 계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들을 계산을 해주면서 이것들을 쭉 뭐 연결해서 어떤 복잡한 어떤 수식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짠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x, y, z라는 세 개의 값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짜야 될 거예요. 뭐 이 알고리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도 이를테면은 이제 조금 좀 쉬운 걸로는 이를테면 숫자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숫자 이를테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10억보다 큰 소수를 찾아서 소수를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소수를 찾아야 되죠. 10억 더하기 1, 10억 더하기 2, 10억 더하기 3 해서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거는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내가 숫자를 하나 프로그램 안에다 딱 던져 넣어주면은 자 그러면 그 숫자보다 큰 혹은 두 개의 숫자라고 합시다. 그냥 100이라는 숫자하고 150이라는 숫자 두 개의 숫자를 함수에다가 던져주면은 100보다 크고 150보다 작은 요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건 이벤트 주도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이벤트 주도형은 아니고 그냥 두 개의 숫자 100과 150이 들어왔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101, 102, 103 쭉 해서 100, 149까지 이 값들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100부터 150까지 숫자들 사이에 있는 소수를 찾아낸다.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쭉 149까지 있는데 이 각각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소수면은 넘겨주고 소수가 아니면은 이제 버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이거는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파이썬을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구현할 수 있는 혹은 여기에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코딩 테스트로 알고리즘 이제 머리를 잘 사용을 해서 좀 열심히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짜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그거랑 좀 다르게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좀 다르게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 그러면은 주변에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하는 거하고 이제 키보드 입력하는 거죠.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PC를 가지고 있으면은 PC에 입력하는 장치가 있을 텐데 PC에 입력하는 장치로 가장 대표적인 게 키보드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키보드. 그 다음 요즘 이제 마우스들이 많아졌죠.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도 되겠죠.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PC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입력 장치들이에요. 이런 입력 장치들에 계속 반응하는 것.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게임이에요. 게임 같은 경우는 열심히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눌러야 되고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게임은 이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을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키보드로 어떤 그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1초 후에 발사가 된다. 그러면은 뭐 다 피하겠죠.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빠르게 반응하면서 이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이제 카메라는 그냥 좀 지울게요. 요것들에 계속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때가 있는데 게임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통 이벤트 드리븐 혹은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져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라는 키가 눌려지면 요 A라는 키가 눌려졌을 때 처리할 프로그램. 자, 위쪽 화살표 키가 눌러지면 이벤트 B죠. 이걸 이때 처리할 기능. 자, 아래쪽 화살표 키가 눌러지는 이벤트 C가 발생하면 그때 처리할 기능을 따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하나가 있고 이거를 계속 복잡하게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게 좀 다른 것들하고 좀 어떤가 약간은 좀 독립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죠. 이런 거를 이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주도형. 뭐 이를테면은 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뭐 아래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캐릭터가 있죠. 얘가 앞으로 가는 거, 위로 뛰는 거, 뒤로 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키보드로 누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마리오 같은 경우는 뭐 던지는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를테면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을 던진다, 무기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이 움직이는 것과 무기를 던지는 것은 사실은 큰 관계는 없죠. 그냥 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할 내용하고 B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내용이 사실은 꼭 관계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자, 스크래치 프로그램도 사실상 잘 알고 보면 대부분 이벤트를 처리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마우스 클릭됐을 때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프라이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무대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스크래치는 거의 대표적인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크래치 프로그램도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이고,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스토리처럼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많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이벤트 처리 기능 한번 보죠. 자, 스크래치는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스토리와 같이 사용자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면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있으면은 마이크의 오디오 음량이 특정 값보다 커질 때, 자, 즉 마이크에다 대고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 혹은 작게 낼 때, 즉 음량의 값이 특정 값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거를 이벤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에, 자, PC에 웹캠을 달아놓고 카메라에서 동작 크기가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뭐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런 동작의 크기가 특정 값보다 커질 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이머, 시간이에요. 시간 값이 특정 값보다 커질 때 뭐 자기 자신의 복제품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 클릭했을 때, 키보드에서 특정한 키가 눌렸을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뒤에서 나올 건데, 이 메시지는 특정 메시지, 이 메시지는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간의 의사 전달이라고 할까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고 이쪽에 이를테면은 이제 G 스프라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G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이 G 스프라이트가 이를테면은 메시지를 고양이한테 보내는 거죠. 나 잡아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요 메시지가 고양이 스프라이트한테 전달이 되고,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저걸 받아서 쥐를 잡으러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특정 메시지를 스크래치에서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 잡아봐라가 글로 화면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스프라이트 간, G 스프라이트와 고양이 스프라이트 간의 어떤 통신 채널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정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한 메시지를 받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게 이 고양이한테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고양이한테 특정 메시지 나 잡아봐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는 이런 코드를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한테 넣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무대 배경을 특정한 배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키보드로 눌렸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요. 심지어 오디오 음량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비디오 동작에 손으로 크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타이머를 써가지고 이를테면은 시작하는 시간부터 쭉 지나다가 1분이 되면 1분 60초가 지나면 그때 무대 배경을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벤트 처리 기능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자, 스크래치의 이벤트 처리 기능 또한 잘 활용하면 다양한 동작을 손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할 때 상하 좌우 키보드를 사용해서 차를 움직일 수 있고요. 차를 움직이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벤트 키보드의 상하 좌우 키 입력 이벤트를 활용해서 자동차 스프라이트의 방향을 조정한다. 자, 그리고 무대 바뀜 이벤트를 활용해서 스프라이트의 형태와 동작을 변경한다. 즉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무대가 야구장 무대면은 공을 던지는 그런 포즈를 취하게 만들 수 있고요. 혹은 이 뒤쪽이 바닷가면은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이런 포즈를 취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벤트죠. 뒤쪽에 있는 배경이 바뀌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을 바꾸는 이런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메시지 보내는 거죠. 쥐가 잡아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고양이가 쥐를 추적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오디오 음량이 특정한 소리보다 커지면 그때 어떤 이벤트를 활용해서 달리기 선수가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벤트 처리 블록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래치에선 이벤트 처리 관련 블록들이 스크립트 이제 작업창에 보면 코드 탭에서 이벤트 메뉴하고 비디오 감지 메뉴들에 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이벤트 처리 블록들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여기 초록색 길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배경이 어떤 걸로 바뀌었을 때 자, 배경을 우리가 여러 개를 둘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두면서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 바뀌는 걸 이벤트로 처리해서 또 다른 어떤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음량, 소리의 크기가 10 이상이면 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어떤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비디오 동작이 10 이상일 때 이런 것들도 다 이벤트 처리할 수 있는 블록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방송과 관련된 블록 메시지 여기 클릭을 하면은 여기다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고 메시지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메시지를 다른 스프라이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고 여기 쥐가 있어요. 쥐가 있고 그런데 얘가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는 고양이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얘가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는 조금 과장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가 하늘에다가 여기 하늘에다가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 잡아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고양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돌 스프라이트도 볼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 스프라이트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걸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나 잡아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 안에다가 나 잡아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면은 그때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이렇게 코드를 짜서 넣으면은 이 나잡아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제 쥐를 잡으러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메시지는 어떤 스프라이트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된 그런 공간에 얘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스프라이트와 무대가 특정 메시지를 받으면 반응하게 하는 스크립트는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블록을 생성하고 그 블록 아래에 반응할 행동을 조립을 합니다. 메시지 쥐 봤다 이게 방송이 되면은 스프라이트가 이 메시지를 받도록 이벤트 블록을 생성을 합니다. 자, 메시지 신호를 받았을 때 클릭해서 요 안에다가 쥐 봤다라는 메시지가 왔고 이걸 내가 받았으면 그때 그 아래쪽에다 원하는 블럭들을 쭉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지 방송의 활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방송하는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도록, 즉 쥐가 나 잡아봐 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보낸 것은 다른 고양이 A, 고양이 B, 고양이 C 세 개의 고양이에게 자기를 쫓아오라는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메시지를 쓴다는 얘기는 A라는 스프라이트가 메시지를 방송을 했다라는 얘기는 B, C, D, E, F라는 다른 스프라이트가 그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정당한 혹은 내가 의도한 어떤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병렬적으로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즉, 자, 초록색 버튼 클릭했을 때 소리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 안에서 소리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얘가 어떻게 야옹이라고 말하게 이렇게 밑에다 써놓는 거죠. 그러면 소리내라는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굳이 쓰지 않고 이 아래쪽에다가 소리내 신호 보내고 아래쪽에다 야옹이라고 말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소리내라는 신호를 보내게 하고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병렬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